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. 바로 이 기도 확보. 때로는 정말 단 한 번의 시도가 전부일 수도 있고요.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귀중한 자료들, 이걸 바탕으로 이 중요한 절차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꽤 다양한데요. 한국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연구도 있고, 또 미국, 캐나다, 호주 같은 여러 응급실 데이터를 막 분석한 대규모 연구, 그리고 특정 도구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까지, 기관 내 삭관, 그러니까 ETI, 그리고 성문상 기도기, SGA, 백밸브 마스크, BVM 같은 전통적인 방법부터요. 부지나 스타일렉 같은 보조도구, 또 직접 후두경이랑 비디오 후두경 사용 변화 같은 것까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. 어떤 기도 관리법이 더 효과적인가? 또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? 그리고 이제 최신 기술 동향은 어떤지 이런 걸 좀 파악해 보는 거죠.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속에 숨어 있는 의미, 그리고 당신이 주목해야 할 핵심 통찰까지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여러 연구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. 바로 첫 시도 성공률.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. 그 브라운 연구 있잖아요. 응급실 사례 분석한 거. 그걸 보면 첫 시도 성공률이 80%에서 86%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기도 확보 시도가 여러 번 들수록 식도 내 삽관이라던가 저산소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커지거든요. 뭐 사글레스나 하세가와 같은 연구들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. 그래서 첫 시도에 딱 성공하는 게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시도 횟수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브라운 연구에서도 최종 성공률은 99.4%로 매우 높긴 했어요.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병원 밖 상황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. 한국 연구 보니까 특히 이송 시간이 길어질 때 한 33분 이상? 그럴 때는 기관 내 삽관, ETI가 백밸브 마스크, BVM보다 산소 하나 환기 면에서 더 유리했다. 뭐 이런 열거가 있더라고요. 네, 그 결과는 주목할 만한데요. 다만 병원 밖 심정지 연구는 아시다시피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. 뭐 소생술 시작 시간이라든지 질이라든지. 그래서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땐 좀 신중해야 합니다. 그 연구에서도 SGA는 오히려 환기에 불리했고 생존율 자체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잖아요. 아, 네.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야겠군요. 반면에 응급실 환경은 상대적으로 좀 더 통제되죠. 브라운 연구를 다시 보면 응급실에서는 신속 연속 삽관, RSI라고 하죠. 이게 첫 시도에 거의 85%를 차지할 정도로 표준 절차가 됐고 대부분 응급의학과 의사가 직접 하고요. 95%. 성공률도 아주 높고 환경 차이가 큰 거죠. 사용하는 도구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. 그 브라운 연구 기간 동안 보니까 전통적인 직접 후두경 사용은 확 줄고 비디오 후두경 사용이 엄청 늘었더라고요. 나중에는 거의 뭐 30% 후반까지 올라갔다고 하니. 맞아요. 초기엔 거의 1% 미만이었는데 후반부엔 27%, 마지막엔 39%까지 늘었으니까요. 약물 사용 패턴도 좀 변했고요. 아, 약물도요? 네, 마취 유도제는 에토미데이트가 여전히 대세긴 한데 RSI시 91%, 근이완제로는 로쿠로늄 사용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초기 8%대에서 후기 42%까지 로크로늄이요? 그렇군요. 구의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부지요? 그게 뭔가요? 좀 생소한데? 이게 뭐랄까 약간 가이드와이어 같은 건데요.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효과가 상당합니다. 특히 어려운 기도 확보가 예상될 때 이걸 쓰면 일반 스타일렛보다 첫 시도 성공률이 월등히 높았어요. 어려운 기도 상황에선 96%대 82%, 전체적으로도 98%대 87%였으니까요. 와, 98%대 87%면 차이가 꽤 큰데요.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요. 그렇죠. 이게 주로 CMAC 같은 비디오 후두경이랑 같이 썼을 때 결과인데 그 말은 즉슨 최신 영상 장비가 있어도 이 단순한 도구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. 그리고 부지가 그 기관 연고를 지날 때 느껴지는 클릭,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촉각적 패드덱도 장점이라고 하고요. 91%가 경험했다고 하니까.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? 그 드라이버 연구에서는
예를 들면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거나 기도 폐쇄나 부종이 있거나 뭐 비만, 짧은 목, 작은 턱, 혀가 크거나 안면 외상, 그리고 경추 고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어려운 기도 상황으로 봤습니다. 아, 네.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지 효과가 더 두드러졌어요. 예를 들어 경추 고정 환자한테 썼을 때는 성공률이 100%대 78%였고요. 성문 시야가 안 좋을 때 보통 코맥 레헤인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그 등급이 안 좋을수록 부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. 97%대 60%였으니까요. 정말 효과가 확실하네요. 근데 시술자 경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브라운 연구에서 좀 의외였던 게 수련애들 첫 시도 성공률이 전문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에요.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네, 그거 참 흥미로운 결과죠. 글쎄요,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전문의들이 더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,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애초에 높은 케이스를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어려운 케이스가 전문의에게 몰리는 경향? 네, 그리고 반대로 부지 효과를 본 드라이버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첫 시도 성공률이 98%로 엄청 높았잖아요. 근데 이 연구가 진행된 병원이 원래 부지 사용 경험이 아주 많은 곳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도구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그걸 잘 다루는 숙련도도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요. 응급기도 확보에서는 첫 시도 성공이 환자 안정에 정말 너무 중요하고 병원 밖 특정 상황, 예를 들어 이송 시간이 길 때는 ETI가 산소화나 환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생존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.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비디오 후두경이랑 로크로늄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고 무엇보다 특히 어려운 기도 상황에서는 부지 사용이 첫 시도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증거들을 확인했네요. 맞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이 정보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데이터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부지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도구가 최첨단 장비랑 같이 써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, 이건 기술과 술기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. 비교적 통제된 환경에서 비디오 호두경과 함께 썼을 때도 부지 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어요. 그리고 첫 시도 성공이 합병증 감소와 직결된다는 것도 알았고요. 그렇다면 왜 상대적으로 변수가 훨씬 많은 병원 밖 현장에서는 부지 사용이 아직 좀 더딘 걸까요? 이게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뭐 교육이나 기존의 어떤 관행, 인식의 장벽 같은 게 더 큰 이유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